안녕하세요. 고재익의 온라인 비뇨기과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검사에 대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의 증상이 있으면 소변 검사와 PSA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질환이 의심될 때 앞서 소개드린 기초적인 검사를 넘어서 어떤 심도 있는 검사들을 할 수 있고 각각의 검사에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7가지 배뇨 증상이 있죠. 비뇨의학과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점수로 매겨서 환자의 불편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쓰는 약도 달라지고 심지어 약물 사용의 보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내는 약값이 이 점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전립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은 잔뇨감과 빈뇨, 소변의 끊어짐, 절박감, 가는 소변, 아랫배에 힘을 주는 증상, 그리고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증상이었습니다. 이걸 점수로 체계화한 것을 국제전립선 증상점수, 줄여서 IPSS라고 부릅니다. IPSS는 5번의 소변 중에서 몇 번 증상을 느꼈는지를 측정합니다. 잔뇨감이라는 항목이라면 소변 중에 잔뇨감을 몇 번 느꼈는지, 5번의 소변 중에 잔뇨감을 몇 번 느꼈는지를 생각해보고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매번, 즉 5번 중에 5번 모두 잔뇨감을 느꼈다면 잔뇨감 점수는 5점이고요. 5번 중에 한두 번 느꼈다면 그 중에서 큰 점수인 2점을 매기게 됩니다. 소변을 보고 2시간 안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빈뇨라는 항목도 그렇고요. 소변 줄기가 끊어지는 증상도 5번 중에 몇 번인가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마지막 야간뇨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이 항목은 자다가 몇 번 깨는지를 횟수를 재는 지표이기 때문에 5번 중에 몇 번인지를 세지는 않고요. 보통 하룻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몇 번 깼는지 그 횟수 자체를 적으시면 됩니다. 한 번도 깨지 않으면 0점, 5번이나 일어났다면 5점입니다. 그런데 최고점이 5점이라서 7번 자다 일어나더라도 점수는 5점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7가지 항목에서 점수는 0에서 5점 사이니까 IPSS,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는 0점에서 35점 사이에서 매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겨진 점수는 환자의 불편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점수가 0에서 7점 사이라면 전립선에 불편은 있지만 미미한 정도라고 판단하게 되고 8에서 19점 사이라면 중등증, 이 사람은 이 질환으로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을 겪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점수가 20점과 35점 사이에 있을 정도로 높다면 의사는 환자가 전립선으로 인해서 심한 불편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IPSS 점수는 환자가 불편한 곳이 전립선 쪽인지 방광 쪽인지 짐작하는 일에도 도움이 됩니다. 7가지 전립선 증상 중에서 소변의 끊어짐, 가는 소변, 아랫배에 힘을 주는 증상은 전립선이 자라 요도가 좁아졌을 때 흔히 생기는 증상입니다. 반대로 잔뇨감, 빈뇨, 절박감, 그리고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증상은 방광이 자극받았을 때 흔히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런 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불편함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지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IPSS의 점수 확인은 전립선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표는 전립선의 여러 약물들의 효과를 가늠하는 연구에도 무척 중요하게 쓰이는 지표인 만큼 신뢰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병원에 들리시기 전에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를 한번 측정해 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증상 점수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요. 영상 다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PSS 점수 다음으로 전립선 진단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바로 잔뇨 검사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병원에 오면 소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줌을 누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잔뇨 측정기라고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소변을 보고도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의 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소변을 보고 나면 원래는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광에 잔뇨가 남아있거나 요로 개의 점막이 자극받으면 오줌을 누고도 덜 눈 것 같은 찝찝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잔뇨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잔뇨 측정은 바로 이러한 잔뇨감이 실제로 잔뇨가 있어서 생기는 것인지, 잔뇨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 잔뇨가 많다고 확인되면 소변을 깔끔히 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약물을 결정하게 되고, 잔뇨가 없는데도 잔뇨감을 느낀다면 방광이나 요도의 자극 증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되니 잔뇨 검사는 무척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잔뇨 검사와 함께 많이 시행되는 검사로 요류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류 검사는 요류 측정기라는 곳에다가 소변을 보는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소변을 초당 몇 미리 정도로 보는지를 측정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만들어 줍니다. 만약 정해진 기준보다 소변을 천천히 눈다면 이 사람은 요도가 좁아져 있구나, 또는 전립선이 많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오줌이 가늘다고 말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약물 치료 후에 확인하게 되면 약물 치료의 객관적인 효과 또한 측정할 수 있으니 잔뇨 검사에 더해 요류 측정 검사 또한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변 검사와 피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잔뇨 검사, 요류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인 전립선 크기를 측정해서 비대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립선 암의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